안녕하세요, 포포투 김한 기자입니다. 오늘은 해리 케인의 이적 사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케인이 드디어 바이에른 뮌헨, 그러니까 뮌헨에 입성을 했습니다. 정말 이적설이 길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이게 벌어졌어요. 토트넘이 이적 제안을 수락하고 또 하루 만에 케인이 개인 조건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뮌헨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려고 하는데 토트넘이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또 출발을 했어요. 이 이틀 동안 벌어진 이적 사가가 있었는데 짧게나마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10일 한국 시간으로 10일이었죠. 10일 저녁에 이 속보가 떴는데요. 디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뮌헨이 드디어 토트넘과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독일 소식통에 의하면 뮌헨이 토트넘과 합의에 이르렀다. 뮌헨은 1억 유로, 8,640만 파운드 정도라고 해요. 정확히는 한국 돈으로는 1,660억 또 1,700억 이하 그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에 이적료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케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이 온스테인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었죠. 이어서 바로 온스테인이 냈던 얘기는 케인이 지금은 토트넘에 있는 걸 조금 행복해한다. 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의 잔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하는 보도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하루 뒤에 바로 케인이 또 뮌헨행을 동의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온스테인이 얘기를 한 건데요. 온스테인은 케인이 토트넘한테 온 제안을 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토트넘으로부터 그 메디컬 테스트를 보러 뮌헨으로 가도 된다는 그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온스테인의 주장으로는 4년 계약을 맺었고 뮌헨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뒤에 바로 또 그 이적이 진행될 거라고 했고요. 또 뮌헨에서 과거 레반도프스키가 달았던 등번호죠. 9번 셔츠를 입을 거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빨리 진행됐던 것 같아요. 케인이 바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비행기 예약을 하고 전세기를 타고 뮌헨으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 전세기 예약을 하고 공항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토트넘이 그러니까 협상을 물은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적을 동의했는데 이적 허가를 취소하고 케인 보고 좀 기다려라, 비행기 타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정말 케인이 비행기 탑승하기 직전에 그 연락을 받아서 멈췄다고 합니다. 또 이제 독일 스카이 스포츠발 보도로는 케인이 그 이적 허가를 기다리면서 차에서 대기한다, 또 근처에 있는 집에서 대기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요. 이 스카이 스포츠 독일의 뮌헨 전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케인이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다, 뮌헨도 지금 케인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뮌헨 입장에서 아직 바뀐 게 없다, 케인이 뮌헨으로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플레텐베르크의 주장이랑 또 영국 현지 기자들, 그다음에 또 유명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그 기자들의 유력 기자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협상을 그러니까 협상을 물으려고 한 거다.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그대로 진행될 건데 토트넘도 이렇게 멈추라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렸었는데 결국에는 이 플레텐베르크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이제 케인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토트넘에서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케인이 이제 뮌헨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요. 이제 영국 일간지인데 공신력을 떠나서 이 선수들의 사생활, 또 이 축구인들의 사생활 면에서는 되게 높은 그 정보력을 갖고 있는 매체죠. 더선에서 케인이 그 전세계를 타는 사진을 찍어서 속보 브레이킹 뉴스로 냈어요. 누가 봐도 뒷모습만 봐도 케인이거든요. 사진을 보시면은 케인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뮌헨으로 넘어갔다라는 걸 더선에 속보를 냈고요. 보도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각종 매체들에서 이제 케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케인의 이적사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케인의 이적설을 계속 보도했던 온스테인도 그렇고 BBC의 사이먼 스톤, 데일리 메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매체들이 일제히 케인의 이적사가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의 이적사가가 한창, 그러니까 지금 공항에서 걸리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독일 현지에서는 토마스 투엘 감독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케인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토마스 투엘 감독도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엘 감독한테 케인 영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건 로마노 SNS에서 나온 겁니다. 투엘 감독이 케인에 대한 질문에 웃으면서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케인 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난 아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영상이 따로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제 투엘 감독이 이 말을 하면서 방긋 웃습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그 표정을 지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김민재 선수가 미넨으로 이적할 당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어떻게 보면 정말 모두가 뭐 나폴리에서도 프리시즌 명단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되게 모두가 미넨행을 앞두고 있다는 거 아는 상황에서 그런 투엘 감독한테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뭐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뭐 당시에도 투엘 감독이 뭐 우리는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없다 뭐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케인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영입이 임박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독일 스카이 스포츠 그다음에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 케인의 타임라인, 케인의 이적사가 타임라인을 정리했는데요. 영국 거를 보시면은 독일이 조금 더 소식이 빠르겠죠. 아무래도 도착 쪽에서는. 독일 스카이 스포츠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7분에 케인 선수가 독일 공항에 내렸다고 하는데요. 미넨 공항이겠죠. 뭐 이제 케인 선수는 미넨 그 훈련장 혹은 메디컬 테스트 받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뒤에 계약서를 서명하면 공식적으로 미넨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훈련장에 입성한 사진이 공개가 되고 뭐 정말 잠깐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오피셜이 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케인도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미넨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미넨 훈련장에 도착했다. 팀에 합류했다라는 그런 사진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그런 사진이 올라왔다 하면은 뭐 정말 며칠 내에 빠르면 이번 주말 내에라도 이 케인 선수의 이적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케인 선수의 과제는 그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냐인데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한 시즌 동안 빠지면서 미넨의 공격이 정말 약해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넨이 뭐 추포모팅이 있긴 했지만 추포모팅이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메우기엔 좀 부족했고 또 이선 자원들이 그 경기력을 좀 유지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떨어진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프리시즌을 마티스 테리라 그 유망주 공격수로 좀 치렀단 말이죠. 근데 마티스텔의 장점, 제가 좀 미넨 경기를 많이 봤는데 장점은 움직임이 정말 좋아요.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그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이라던가 상대 수비를 파고드는 그 움직임이 되게 좋은데 단점은 골 결정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격수면은 일단 골 결정력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아니어도 일단 넣어줄 건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프리시즌에 봤던 마티스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넨이 케인 영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얘가 골 결정력이 안 되니까 마티스텔이 그 골을 넣어줄 선수가 필요한데 케인과 같은 수준의 골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가 지금 몇 없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미넨이 중요한 건 2선을 같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선 선수들이 같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뭐 무시할라 지금 정말 잘하고 있고 사네 뭐 무난하게 하고 있고 그나브리가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2선 선수들을 살리려면 그 최전방 공격수가 조금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도 뭐 그랬지만 뭐 밀러의 복귀도 좀 긍정적인 소식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하지만 일단 주전 스트라이커가 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케인이 지금 토트넘에서 호평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연계 능력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미넨이 케인을 원할 만한 이유는 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모두가 좀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시 되는 거는 토트넘에서는 조금 공격을 연결하고 좀 공격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다면은 미넨에서는 조금 일단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좀 미넨은 골을 원했고 골 결정력이 있는 선수를 원하다 보니까 케인이 좀 그런 아쉬운 그런 골 욕심? 그런 욕구를 좀 채워줘야 되는 게 좀 우선 임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빌트에서 이런 보도를 냈어요. 케인이 개인 합의, 그 개인 조건을 수락할 경우 받게 된 연봉이 2배 이상 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케인이 토트넘에서 받는 돈이 12만 유로였다고 합니다. 12만 유로가 어느 정도냐면은 2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뭐 상당히 높은 돈이긴 한데 케인이라는 선수의 그 어떤 클래스를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높게 받는 생각이 안 드는 돈이거든요. 근데 케인이 이제 미넨으로 이적할 경우에 받게 되는 돈은 25만 유로, 그러니까 2배보다 조금 넘는 돈이죠. 25만 유로는 얼마냐? 제가 아까 찾아봤을 때 3억 뭐 한 4천, 5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뛴 거죠. 네, 2배 이상의 주급을 받고 미넨에서 뛰게 되는 케인입니다. 이제 케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떠나고 김민재 선수와 같이 뛰게 되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되게 좋은 파트너십을 오랫동안 구축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또 송케 듀오, 해외에서 EPL에서는 뭐 가장 치명적인 듀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손흥민 선수와 오랫동안 합을 맞췄는데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와 합을 맞추지는 못하는 포지션이지만 어쨌든 같이 동료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 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해리 케인이라는 그 선수가 끼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이제 토트넘은 포스트 케인 시대라는 말을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케인이 떠난 이후에 그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제 케인이 토트넘에서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입지가 탄탄하고 영향력이 대단했죠. 뭐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리그에서 30골을 넣었고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골이 필요한 시기에 넣었던 선수가 바로 케인이거든요. 뭐 케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성적이 뭐 예상보다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케인이 지난 시즌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토트넘의 그 전체적인 플레이, 전체적인 경기력, 뭐 성적 뭐 이런 거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만큼 공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토트넘에 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토트넘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남아메리카 그 아르헨티나의 유망한 공격수 한 명을 영입했고 또 그 기존 유스에서 갖고 있던 뭐 RP 디바인이라던가 데인 스칼렛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유망한 공격수 정도의 단계긴 한데 근데 케인을 대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케인의 그 이탈 이후에 그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자신이 부임했을 때부터 케인이 팀을 떠날 걸 고려하고 계획을 짰다고 말을 했습니다. 디애슬레틱을 통해서 말했는데요. 디애슬레틱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은 그동안 케인이 없을 상황을 대비해서 시즌을 준비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발언인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케인이 지금 이적설이 나오는 걸 보고 케인 얘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하에 시즌을 준비하면서 또 프리시즌을 치렀다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토트넘의 프리시즌을 봤을 때 케인이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심했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생각하는 전술이 있을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좀 시즌을 풀어나갈지 좀 헤쳐나갈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케인이 없는 토트넘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대표하는 공격수고 지난 시즌에도 그랬던 것처럼 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진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토트넘의 공격 그 풀어나가는 방법이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에서도 좀 좋은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케인과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호흡을 맞추던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제임스 매디슨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그 아직까지는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거는 그 프리시즌 몇 경기 안 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는 일단 맞춰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 그게 정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도 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 그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걸 좀 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메디슨 조합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 보유했던 가장 강력한 공격 패턴 중 하나가 케인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손흥민 선수가 그 뒤로 침투하고 케인이 다시 그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하는 그런 루트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케인이 없다 보니까 그 중원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그걸 연결해준 선수가 메디슨 정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실상 메디슨 선수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고 공을 몰고 위로 직접 올라가서 좀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좀 뒷공간 침투 능력 그 다음에 간결한 골 결정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케인이 해주던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메디슨밖에 이 역할을 할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슨하고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합을 맞추고 계속해서 조금 그 호흡을 맞추는 그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지금 기존 공격진 중에 히샬리송이라던가 뭐 쿨루셉스키라던가 이번에 영입된 솔로몬이라던가 뭐 그런 선수들이 있고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누굴 영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장 이 겨울 이적 시장 전까지 시즌을 치러야 되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그 경기력 뭐 폼에 따라서 지금 토트넘의 시즌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걸 보면은 좀 메디슨에게 거는 기대가 크지 않나 더 커지지 않았나 싶고 뭐 기존 선수들 히샬리송 지난 시즌에 되게 부진했던 히샬리송의 좀 활약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언제까지나 손흥민 선수한테 항상 기댈 수 없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전술을 활용해서 토트넘을 케인이 없는 토트넘을 그 어떤 전술을 활용해서 다지고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셀틱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금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케인이 없는 토트넘의 파괴력은 어느
어느 정도로 조금 뭐 약해졌을지, 혹은 케인이 없는 그 공백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메웠을지도 참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토트넘입니다. 지금까지 포포투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